자, 이제 호도법입니다. 지금부터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할까 합니다. 자, 어떤 생각인지 잠깐 할게요. 예전에 각의 표현은 시초선과 동경 사이 벌어진 정도, 요것을 이제 각으로 표시했는데 상당히 측정이 어렵습니다. 애매하죠. 벌어진 정도, 뭐 이렇게 측정해도 되고 이렇게 측정해도 되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호도법의 탄생은 이렇게 측정이 애매한 이 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즉 길이로서 각을 표시할까 합니다. 길이로. 즉 길이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자, 그럼 어떤 도형을 생각해야겠는데, 각을 잘 관찰하기 쉬운 도형이 아까 무슨 도형이었죠? 그렇지, 원이었습니다. 원. 이렇게 원. 즉 호도법은 원에서 부채꼴, 즉 원이 있는데, 원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가 시초선이면 동경이 이제 회전할 거야. 이렇게 회전할 거야, 회전. 동경이 계속 회전하면 우리가 이 원 둘레 길이, 즉 부채꼴, 요 해당되는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가 계속 변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반지름을 딱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고서 각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고? 원 둘레, 즉 호의 길이가 변해요. 즉 이때 호의 길이로서 이 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건 각인데 애매하다고 했어요. 벌어진 정도니까. 근데 반지름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호의 길이를 측정해서 그 호의 길이로서 각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원에 대한 상식이 뭐였냐면 이런 거지. 반지름이 일정하면, 이제 원을 구성하는 게 반지름, 그 다음에 호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각. 각은 반지름이 일정할 때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관계였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즉 각이 정확하게 2배가 되면 이렇게 호의 길이도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그림상 뭐 이 정도 되겠네. 이었죠? 그다음 각이 또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돼. 이런 정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의 길이를 측정해서 각을 표현하기 위함이 이 호도법에 대한 정의야. 자, 그럼 이제 소개를 받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를 선생님이 2가지로 표현할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정의 1, 2 이렇게 2가지로 표현할 겁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일단 정의 1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의 1이 매우 불편해서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한 정의 2를 또 설명할 거고, 특히 이 정의 2가 훨씬 더 다루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부채꼴에서, 즉 대상은 일단 원이야. 부채꼴에서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각을 1라디안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호도법에 대한 교과서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부채꼴이라고 했지만 기본 도형은 원입니다. 반지름이 있어요. 호의 길이, 호를 갖다가 이제 L로 표시하겠습니다. 각은 세이타로 표시할 거고 호의 길이는 L로 표시할게요. 그때 다시 아까 호의 길이를 측정해서 각을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반지름이 R이야. 이때 이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R과 똑같을 때 이때 각을 뭘로 표현한다고? 이것을 1이라고 우리가 크기를 표현하고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쓸 겁니다. 라디안. 생략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준입니다. 기준. 1라디안. 대체적으로 각이, 이 정도 각이 우리가 60분법으로 표현했어. 어느 정도 각이 될까 하면은 우리가 정삼각형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기가 R이고 R.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이게 R이 되겠죠? 그때 정확하게 우리 이 각을 알고 있어요. 60도죠? 그런데 이 길이가 직선이 아니라 이제 호의 길이 곡선이 된다면 조금 더 각이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1라디안이 됐을 때 그때 60분법으로 표현하면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지만 약 60도보다 약간 작습니다. 즉 57점 얼마죠? 60도보다 약간 작습니다. 크기가.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의했을 때 과연 각을 어떻게 우리가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을 어떻게 이 라디안, 즉 호도법의 단위 라디안의 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호의 길이를 측정할 거니까 일단 1회전. 1회전하면 몇 도죠? 360도죠? 1회전 했을 때 이 호의 길이를 측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2파이R이야. 그지? 그러니까 2파이R 됐고요. 그 다음 180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0도는 그의 반인 거니까 요거는 파이R이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1라디안을 우리가 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을 때로 정했더니 우리가 320도일 때는 그 호의 길이가 반지름에 비해서 몇 배 돼 있냐면 2파이배 돼 있고 180도일 때는 파이배 돼 있어요. 아까 했었죠?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 거니까 중심각이 2배, 3배 되면 호의 길이 2배, 3배 돼. 거꾸로 측정을 호의 길이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2배, 3배 되면 각도 2배, 3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60도일 때 호도법으로 표시하면 2파이만큼 크기가 됩니다. 라디안. 180도일 때는 파이만큼의 크기가 됩니다. 라디안. 이렇게 된다고. 응? 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좀 쉬운 정의로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야. 실제로는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하고 이게 더 훨씬 더 호도법을 사용하기 쉬우니까 자, 선생님 설명 잘 듣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각을 1로 정했는데 상당히 헷갈려요. 여기서 반지름에 대한 요소를 빼려고 합니다. 즉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우리가 뭘로 정할 거냐면 1로 정할 거예요. 반지름 뭘로? 1로. 오케이? 그러면 1라디안일 때 이 호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1이 되겠지? 즉 호의 길이가 딱 1이면 반지름 1인 거니까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은 상황은 호의 길이 1인 상황이야. 그러면 1이면 이 각도 1이 되는 거야. 훨씬 간단하죠? 그지? 그럼 좀 이게 만약에 호의 길이가 2가 되면 각도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반지름을 1로 딱 고정시키면 호의 길이 측정한 호의 길이 자체가 그냥 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이해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 즉 단위원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그때 호의 길이 자체가 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즉 호의 길이로서 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안 되면 수업 때 자꾸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단순화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원이 있어요? 이제 반지름을 뭘로? 1로 딱 정했습니다. 그때 요 길이가 1이야. 그럼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같은 거죠? 그래서 각도 뭐가 되는가? 1라디안이 되는 거야. 즉 호의 길이가 각하고 수치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아까 했던 이제 360도, 그 다음 180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360도야. 그때는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냐? 반지름 자체가 1인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파이죠? 그러면 각도 뭐가 되는가? 2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단위는 라디안. 180도는 뭐가 되는가? 그의 반인 거니까 호의 길이는 파이죠?
그러면 그 수치 자체가 바로 각이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정의를, 호도법의 정의를 선생님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 원의 일부인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각을 1라디안으로 정의하고, 호의 길이가 2배 되면 각도 2배, 3배 되면 각도 3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각을 측정할 수 있었고요. 이게 헷갈려서 원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아까 했지만 원을 크기를 줄여서 반지름 1로 딱 통일했어요. 그러면 아까 1라디안의 정의는 호의 길이가 1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돼버리면 호의 길이 자체가 각이 됩니다. 각의 크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원에서 단위원이라 합니다. 호의 길이를 측정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식. 그게 호도법이고요. 단위는 뭐라고? 라디안을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자주 사용될 각이라서 보통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도 이렇게 쓰는 게 있고 1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각이 1도 그러면 60분법에서 말하는 1도고, 각이 1이야 그러면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라디안이면 아까 얘기했던 요 정도 각이야. 60도보다 약간 작은 각.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호도법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발표할 때 정확하게 선생님이 발표를 시킬 테니까 정확하게 고민해서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익숙한 각은 뭐야? 60분법이죠? 몇 도, 몇 도, 몇 도. 근데 이제 몇 도, 몇 도, 몇 도란 표현은 수학에서 이제 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주로 뭘 사용할 거냐면 앞으로 호도법의 표현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60분법과 호도법과의 관계. 우리가 익숙한 거는 60분법이고, 수학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자주 사용될 것은 호도법으로의 각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 전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기준은 180도로 정하겠습니다. 즉 180도는 아까 호의 길이 반지름이 1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뭐였어요? 파이니까 파이 라디안이었어요. 따라서 기준은 180도면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러면 1라디안을 도로 고치면 몇 도가 될까요? 파이분의 180만큼 곱하면 되고, 1도를 라디안, 즉 호도법으로 고치면 얼마가 될까요? 180분의 파이만큼 곱하면 돼요. 요게 지금 도가 여기 써 있는데 사실은 요거 너희들 헷갈릴 수 있는데 요렇게 바꾸기 바랍니다. 이거 가로쳐가지고 이렇게. 즉 1에다가 파이분의 180만큼 곱한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것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기준이 180도일 때 호도법은 파이 라디안이야. 라디안 생략할게요. 그때 1라디안은 라디안을 그냥 쓸까요? 너희들 뭐 생략하면 헷갈릴 것 같아. 그냥 쓸게요. 파이 라디안이야. 그때 1라디안의 각은 몇 도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이걸 x로 놓을게요.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비례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x도는 이렇게 하고 넘기면 결국 파이분의 숫자만 생각하면 180하고 요거 곱하니까 180 뭐가 돼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 그죠? 파이분의 x도는 파이분의 140. 그러니까 요 계산의 결과물 파이분의 180도. 그죠?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거꾸로 180도일 때 호도법은 파이 라디안이야. 여기서 관심은 각도가 1도라는 걸 알아. 그때 라디안은 과연 얼마일까? 이것을 측정하고 싶은 거야. 비례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내양 했더니 얘 두 개 곱하면 파이고,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 180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라디안이었고,
이것을 고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라디안을 고치려면은 x는 180분의 파이 크기만큼 되고 나중에 단위는 여기다가 이제 라디안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잘 고민해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계산적으로 우리가 표현했는데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실감 있는 예를 잠깐 보여줄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1도하고 1라디안이 어디가 크다고 우리가 표시했었죠? 수치는 1이지만 1도하고 1라디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1도는 한 요 정도 될 거야. 1라디안은 뭐였었죠? 반지름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요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1 이렇게 되는 그 각이야. 그러니까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1라디안입니다. 굉장히 차이 많이 나죠? 즉 1도와 1라디안을 비교하면 1라디안이 어마어마하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텐데, 고쳐야 될 때 라디안을 도로 고치려면 1라디안에 비해서 값이 도로 고치려면 수치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도로 고치면 굉장히 커져야겠지? 파이는 약 3.14입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180 하면 수치가 굉장히 커질 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1도를 라디안을 고치려고 그래? 1도에 해당되는 각은 라디안을 고치면 0. 얼마 이렇게 될 거야. 굉장히 작은 수치가 되겠지. 따라서 분모에 있는 180과 분자에 있는 파이 비교하면 이건 3.14니까 수치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아까 수학적으로 유도했지만 이제 요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호도법 1라디안을 도로 고치려면 수치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그래서 3.14분의 180. 1도를 라디안을 고치려면 우리가 수치가 어떻게 돼? 굉장히 작아져야 돼. 그래서 분모가 훨씬 더 큰 180분의 분자값 3.14. 이렇게 기억하면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반드시 이 두 가지 꼭 암기하기 바랍니다. 진짜 자주 사용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이해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다음 각 중 극악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한각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인데 한번 도전하기 바랍니다. 자, 도전! 자, 도전했나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3도!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 60분법이고요. 나머지는 수치만 있는데 이건 뭐라 그랬죠 아까? 생략되어 있는 단위니까 라디안 이 생략되어 있고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입니다. 세 개는. 요거는 60분법이고 3분의 파이가 몇 사분면이 있는지 우리가 아까 호도법 개념을 갖고 우리가 찾은 방법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각은 60분법이니까 몇 도인지 고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몇 사분면인지 볼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기준이 몇 도라고 했어요? 180도죠? 여기가 180도예요. 여기가 시초선이면. 그럼 3분의 파이니까 이걸 3등분 한 겁니다. 이렇게. 각각 3등분. 그러니까 요 정도 각인 거니까 요거는 몇 사분면 각이에요? 1사분면 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익숙한 60분법으로 고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때는 요것을 사용해야 돼. 3분의 파이 라디안을 몇 도인지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요? 라디안을 도로 고치려면 숫자가 커져야 돼. 숫자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돼요. 그랬더니 파이 약분되고 3분의 180도니까 뭐가 돼요? 60도입니다. 1사분면. 맞죠? 1사분면.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야. 자,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도 이번에는 도로 고치고 나서, 즉 60분법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파이를 몇 등분 했는지 그렇게도 한번 접근해 볼까요? 주의사항은 음의 각입니다. 자, 일단 60분법을 고칠게요.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라디안입니다. 이것을 몇 도인지 고칠까요?
그럼 라디안의 수치를 도로 고치려면 아까 어떻게 했었죠? 숫자가 커져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에다가 곱하기 커져야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파이가 약분되고 이것도 약분하면 3, 6, 18, 60도가 되는 거고 곱하니까 6, 5, 30, 즉 30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가 아니라 뭐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00도요. 마이너스 300도는 몇 사분면각일까요? 즉 여기를 시초선을 해서 마이너스 300도만큼 가야 돼. 360도보다 몇 도 우리가 부족한가? 60도 부족한 거니까 요쯤 와야 돼. 요 각입니다. 동경이 여기 위치할 거야. 몇 사분면이죠? 역시 1사분면이에요.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호도법 그 자체로. 호도법 그 자체로 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는 이렇게 해도 돼.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2파이, 마이너스 2파이에서 더하기 3분의 파이만큼 한 거야. 계산되는 3분의 6파이 하면 2파이죠? 이렇게 3분의 8 줄이는 거야. 즉,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2파이는 한 바퀴야. 180도가 아까 뭐라고 했죠? 파이였죠? 그러니까 2파이면 1회전 360도예요. 거기서 다시 플러스로 파이, 즉 3분의 파이만큼 간 거. 아까 계산했으니까. 즉 180도를 3등분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야. 이렇게 확인해도 됩니다. 그럼 몇 사분면? 똑같이 1사분면이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도 확인했지만 이 계산도 정확히 숙지하기 바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두 개 다 1사분면이에요.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몇 사분면각일까요? 3번? 이건 측정 안 해도 우리가 보통 알죠. 90도하고 0도 사이니까 몇 사분면이에요, 이거? 역시 1사분면. 아주 작은 각이죠. 요게 이제, 3이라 써있는데 3 뭐죠?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으면 뭐야?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각. 즉,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이야. 그럼 3라디안이면은 우리가 60분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자, 요거는 참 어렵습니다. 일단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뭐에 아까랑 똑같이? 파이분의 180 해서 그만큼에 나오는 각이야. 계산을 하려니까 조금 버겁죠? 그죠? 이게 3.14야, 이거. 물론, 이렇게 되지만, 계산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즉, 3 곱하기 180도에서 약 3.14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지만, 선생님은 일단 정확한 각을 찾는 것보다는 몇 사분면 각 정도는 우리가 아까 했던 호도법 개념만 갈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요령인 것 같아요. 즉, 뭐냐면, 3은 파이가 아까 뭐라고 했죠? 3.14라고 했죠? 파이보다 살짝 작은 각이야. 여기에 3.14니까.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요? 파이는 180도야. 그냥 그보다 살짝 작은 각이야.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몇 사분면 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사분면 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 3개는 1사분면 각이고 요거는 2사분면 각입니다. 자, 지금 많이 익숙치 않을 텐데 호도법 이제 많이 연습해서 이제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호도법을 방금 좀 전에 배웠는데요. 좀 낯설죠? 그래서 지금 하는 지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내용일 거고, 지금 선생님 하는 것들은 반드시 숙달시켜서 연습하기 바랍니다. 즉, 자주 사용되는 각들에 대한 호도법을 정리할까 합니다.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이 중학교 때 우리가 각을 다루면서 자주 사용되는 특수각을 배웠었는데 뭐가 있었죠? 일단 0도, 90도, 180도 이렇게 90도씩 증가하는 각도 있고, 또 60도씩 증가하는 각도 있고요, 30도씩 증가하는 각, 45도씩 증가하는 각. 자,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각입니다. 즉 0도, 90도 이런 각도 있고,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이런 것과 관련되는 각들,
이런 것들은 아주 자주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에 대한 호도법의 표현, 즉 라디안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각들은 이제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그때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공식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든가 파이분의 180을 곱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바로 즉각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호도법이 원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각을 가장 잘 숙지할 수 있는 도형이 원이라서 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하는 방식을 잘 보고 열심히 연습해서 숙지하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기본 각 0도, 90도, 180도. 여기 몇 도까지? 90도 이동하면 270도. 그다음에 이거는 360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호도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일단 아까 했어요. 기준되는 파이는 몇이죠? 이거는 파이입니다. 파이 레디안. 라디안은 이제 앞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0도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씩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2분의 3파이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4파이, 즉 뭐가 될까요? 즉 2파이입니다. 자, 이제 90도씩 우리가 증가하는 각은 얼마씩 더해가면 되죠? 2분의 파이씩 더해가면 돼. 거꾸로 360도에서 빠질 때도 2분의 파이씩 빼주면 돼. 자, 그 다음 45도씩 증가하는 각을 관찰하겠습니다. 45도. (45도) 90도. 그 다음에 몇 도가 될까요? 45도 더하면 135도. 숙지하기 바랍니다. 아주 자주 사용될 거야. 그 다음 또 45도 이동하면 180도. 45도가 90도의 반이니까. 또 45도 이동하면 더 해봐요. 얼마가 돼요? 225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45도 이동하면 270도. 또 45도 이동하면 몇 도가 될까 이거? 315도가 되겠지? 자, 지금 이런 각들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니까 많이 눈여겨보고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호도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호도법은 이렇습니다. 이 45도는 90도의 반이야. 즉, 2분의 파이의 반, 4분의 파이입니다. 이제 앞으로 4분의 파이씩 우리가 변하면 돼. 그럼 45도는 4분의 파이고, 그럼 135도는 어떻게 되냐?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해도 되고,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빼도 돼. 아무래도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4분의 4파이에서 하나 빼니까 3파이가 되겠지. 그지? 225도는 180도에서 45도 증가했으니까 파이에서 더하기 4분의 파이 하면 돼요. 그럼 4분의 몇 파이가 될까요?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응? 여기 이렇게 생각하라고. 파이지만 4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생략하고 이쪽 보겠습니다. 315도는 275도에 45도 더하는 것보다는 360도에서 45도 빼는 게 나을 거야. 그럼 360도는 2파이지만 호도법은 뭐와 똑같아 이거? 4분의 8파이랑 똑같죠? 거기서 4분의 파이만큼 빼면 돼. 따라서 이거는 4분의 7파이입니다. 자, 이렇게 45도와 굉장히 밀접한 각들은 호도법으로 고쳤을 때 4분의 정수 파이꼴이 된다. 분모가 4, 분자는 정수배 파이. 숙지하세요. 그 다음 60도와 관련된 각을 하겠습니다. 60도. 자, 60도는 45도에서 15도만큼 더하면 되고요. 90도에서 30도만큼 빼면 돼. 이 정도 될 겁니다. 60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은 120도죠.
그 다음 세 번째는 60도 더하면 180도. 또 60도 더하면 이만큼 될 겁니다. 얼마일까요? 여기서 60도 더하면 240도. 또 60도 더하면 얼마 될까요? 300도가 됩니다. 또 60도 더하면 360도. 즉 60도와 관련된 각은 4개 정도로 압축합시다. 호도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 60도는 180도의 3분의 1배 된 각인 거니까 파이를 3분의 1배 하면 돼. 즉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120도는 3분의 몇 파이가 되겠어요? 2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3분의 3파이. 180도에서 또 이만큼 60도만큼 가니까 3분의, 이건 또 뭘로 보면 돼? 3분의 3파이로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파이 증가하면 뭐가 되겠어요? 3분의 4파이. 그럼 여기는 3분의 5파이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빼도 돼. 360도는 역시 또 뭘로 봐도 돼? 3분의 6파이로 봐도 되는 거야. 봐도 되니까 여기서 3분의 파이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5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30도와 관련된 각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30도. 여기서 30도 차이 나고 여기서는 15도 차이 납니다. 자, 30도는 180도의 몇 배 된 겁니까? 그죠? 6분의 1배 됐죠? 따라서 파이를 6으로 나누면 돼. 즉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60도는 파이, 정수 파이에서 분모가 다 3으로 돼 있지만 얘는 앞으로 정수 파이에서 분모가 다 6배 돼서 들어갈 겁니다. 다 분모가 6이야. 그럼 30도, 또 30도 증가하면 여기죠. 또 30도 증가하면 90도, 또 30도 증가하면 120도, 30도 증가하면 요 각이 하나 더 이제 나옵니다. 몇 도예요? 150도죠. 180도에서 30도 빼도 돼. 그러면 이거는 호도법으로 고치면 몇 파이가 될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6분의 분모를 6으로 하면 6파이로 봐도 돼. 그럼 여기서 6분의 6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6분의 5파이. 그 다음 또 3분의 파이 증가하면 파이, 또 3분의 파이 증가하면 또 새로운 각 210도입니다. 210도. 210도는 호도법으로 고치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하면 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3분의 파이가 아니라 6분의 파이 더하면 돼. 6분의 6파이로 보고 그러면 6분의 7파이. 또 30도 증가하면 240도, 또 증가하면 270도, 또 증가하면 300도. 자, 또 증가하면 또 한 각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즉 360도에서 30도 뺀 각, 즉 330도예요. 호도법으로 고치면 360도에서 여기서 이렇게 6분의 파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6분의 파이 빼는 게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뭘로 볼 수 있어요? 6분의 12파이로 볼 수 있죠? 360도를. 그러니까 6분의 1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각들이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단원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각들입니다. 특수각이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각들은 처음에 좀 낯설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꼭 숙지시키기 바랍니다. 즉, 예를 들어서 240도야. 호도법은 얼마야? 그럼 바로 0.2초 안에 3분의 4파이 딱 나와야 돼요. 거꾸로 호도법으로 예를 들어서 3분의 5파이야. 그러면 몇 도야? 300도야. 바로바로 나와야 돼. 연습을 많이 해놓기 바랍니다. 자, 호도법 열심히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호도법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약간 활용에 가깝습니다. 즉, 원에서 각을 이루는 원의 일부분은 부채꼴이고 그 부채꼴에서 호도법으로 인해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즉,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거는 이제 유도를 해봐야 될 거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반드시 암기해서
계산할 때 잘 유용하게 쓰이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호의 길이입니다. 자, 첫 번째, L은 호의 길이, R은 반지름, 세이타는 각입니다. 중심각. 그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여기서 사용되는 세이타는 라디안입니다. 호도법으로 표현할 때 각입니다. 60분법으로 쓰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호도법으로 표현되는 각이 여기에 있을 때 이 정확한 수식이 성립합니다. 자, 먼저 호의 길이를 볼게요. 원에서 어떤 각을 갖는 호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즉, 앞에 정의가 반지름이 1일 때 호의 길이는 뭐하고 똑같아서 표현하니까 이걸 호도법으로 표현했으면 그대로 세이타랑 같죠? 그죠? 그런데 이 반지름이 1이 아니라 반지름이 R배가 돼서 증가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여기만큼 반지름 R이에요. 그러면 실제 여기서는 호의 길이가 이만큼 길이입니다. 그러면 원의 성질상 각이 일정하면 반지름이 하고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례하죠? 즉 반지름의 크기가 늘어난 만큼 비례하니까 호의 길이는 당연히 계산적으로 유도되는 게 아니라 개념상 세이타에서 R배 하면 되는 겁니다. 즉 R 세이타가 되는 겁니다. 호도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세이타는 반드시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잘 체크하세요. 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찾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식입니다. 반지름과 각을 할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 할 때. 자, 먼저 이것을 유도하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에요. 반지름이 R일 때를 할게요. 그건 중학교 때 했던 방식과 똑같아요. 즉 원의 넓이에서 각의 비만큼 줄어든 겁니다. 즉 이렇습니다. 넓이는 원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인데 곱하기 각의 비만큼, 즉 360도분의 세이타 도만큼 줄어들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뭘로 한다고 했죠? 호도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호도법으로 고치려면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 2파이분의 세이타로 고쳐야 돼.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결과가 나오죠? 파이 약분되고 따라서 2분의 1 R제곱 세이타. 자, 이렇게 이도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숙지하고요.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떻게 나왔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L 있고 R 세이타를 이용해서 2분의 1 R제곱 세이타는 R 곱하기 세이타인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그냥 L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자, 이제 믿을 수 있죠? 그러면 반드시 숙지해서 계산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도형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예제. 세이타가 30도입니다. 부채꼴 넓이가 S 3파이 제곱 센치일 때 반지름 R과 호의 길이 L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한번 빨리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도전! 자, 해결해 봤나요? 자, 해결 같이 해봅시다. 자, 지금 각과 부채꼴 넓이 주고서 반지름과 L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넓이를 줬으니까 이 공식을 쓸까요? 그때 각이 30도인데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주의 포인트는 30도인 상태에서 이 각을 여기다 30도 대입하면 안 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호도법 때문에 나온 공식들이야. 따라서 30도를 뭘로 고쳐야 돼? 아까 했던 거 30도. 호도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됐었죠? 6분의 파이입니다. 숙지하세요. 따라서 넓이 공식을 사용해 봐야 되니까 넓이는 각을 줬으니까 둘 중에 뭐가 낫겠어요? 당연히 여기 낫죠? 2분의 1 R제곱 세이타가 집어넣으면은 3파이는 2분의 1 R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약분하고 정리하면은 R제곱은 뭐가 돼요? 요것도 2 곱하기 3, 얘 넘어가도 2 곱하기 3. 즉 2 곱하기 3의 제곱, 6의 제곱이죠. 따라서 R은 6이 될 겁니다. 그럼 호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호의 길이는 이 공식을 이용해야죠. R 곱하기 세이타.
즉 R은 방금 구했습니다. 6. 세이타는 뭐였죠? 30도가 아니라 G상 6분의 파이를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길이니까 파이 라디안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센치가 되고 수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도법에 대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